지난 2월 플러싱 맥도날드에서 늦은 서비스에 항의하던 60대 한인을 매니저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흑인 남성에 의해 사망한 라파엘 라모스 뉴욕 경관의 장례식이 지난 토요일에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28일 미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봉된 영화 더 인터뷰가 전체 한국인을 비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맨하튼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월 플러싱 맥도날드에서는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온다고 항의하는 60대 한인에게 매니저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날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 안입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 고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지만 주문을 받는 직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카운트 부근에는 3명의 직원이 더 있었으나 다른 업무를 하거나 서로 잡담을 할 뿐 고객 응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커피를 사기 위해 15분 가까이 줄을 섰던 한인 제임스 김 씨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항의를 했지만 김 씨에게 돌아온 건 매니저의 폭언과 빗자루 매질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김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배는 퀸즈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플러싱 맥도날드 매장의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 55분쯤 이 매장 매니저인 루시 사자드가 OPT 길이의 빗자루 손잡이로 고객인 김 씨의 손을 내리치는 폭행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이 사자드 매니저의 행동을 방관하는 모습과 일부 직원들이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김 씨를 보며 빈정거리며 웃는 모습도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사자드 매니저와 맥도날드를 상대로 $10,000,000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사자드 매니저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긴 했지만 풀려난 후에도 해당 매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흑인 남성에 의해 사망한 라파엘 라모스 뉴욕 경관의 장례식이 지난 토요일에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경관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추모사가 나오자 일제히 등을 돌리며 무건 시위를 펼쳤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한 20대 흑인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뉴욕시경 소속 라파엘 라모스 경관의 장례식이 27일 퀸즈 글렌데일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태버나클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라모스 경관의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 등이 참석해 사망한 경관의 유족과 경찰 동료들을 위로했습니다. And I want to thank the officer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rom all over this nation who have come here to honor Officer Ramos. I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family of Officer Liu who are here in solidarity and in shared grief.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의 추모사가 영상을 통해 나오는 순간 장례식에 참석한 25,000여 명의 뉴욕 경찰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며 무건 시위를 펼쳤습니다. 최근 논란을 샀던 에릭 가너, 마이클 브라운 사건 이후 경찰의 공권력과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흑인 사회의 편을 들었던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건 이후 경찰 개혁을 주장하며 뉴욕 경찰의 불신 검문을 제재하고 경관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시키는 등의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건 시위로 볼 때 드블라지오 시장과 뉴욕 경찰 간의 관계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빌 브레튼 경찰국장은 장례식에서 경관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이 지난 28일 미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아프간 탈레반 정권과의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만 2,400명에 달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 존 캠벨 미 육군 대장은 28일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의 주둔지 부대에서 종전을 상징하는 의미로 ISAF 깃발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10월 7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간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13년 만입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아프간 파병 미군의 전투 임무를 끝내고 주둔군 규모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단계적 철군을 거쳐 2016년까지는 완전히 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 성명을 내고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투 임무가 끝났다며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책임 있는 종전을 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사마 빈 라덴을 심판하고 각종 테러 음모를 분쇄한 미군과 그들의 희생 덕분에 미 본토가 지금 더 안전한 것이라며 미군과 군 가족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봉된 영화 더 인터뷰가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영화가 전체 한국인을 비하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개봉 취소 사태 역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 전역의 독립영화관 300곳에서 개봉한 인터뷰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김정은 조롱을 넘어 전체 한민족을 비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개고기 풍자와 일본의 강조 등 전체 한국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전만 해도 인터뷰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를 조롱하는 내용과 암살의 자극적인 설정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봉 결과 전체 한국인들에게 황당함과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본 자본의 소니픽처스가 김정은 풍자를 빗대 전체 한국인을 싸잡아 조롱한 것은 물론 일본해를 강조해 동해와 독도 이슈까지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니가 영화를 내리는 척하면서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노렸다며 사과할 때까지 소니의 모든 영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 동포가 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많았지만 특히 올해는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국적 상실 9,816명, 국적 이탈 732명으로 총 1,54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1,460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1,50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은 올해 한 달 평균 892명꼴로 연말까지 1,70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지난해 525명까지 줄었다가 올해는 11월까지 732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적법 개정 운동 등으로 국적 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1월 말까지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8,279명으로 국적 취득자 13,182명보다 5천여 명 많았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한 사람은 전체의 57.7%를 차지했고 그 뒤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소송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말 기준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가 모두 8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7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계류 추이를 보면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명, 2013년 976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방재판 중인 한인 이민자는 캘리포니아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18명으로 두 번째, 뉴저지 108명, 버지니아 76명, 텍사스 3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10명인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가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18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추방 대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2만 8,073명이 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맨하튼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앞과 콘도의 평균 매매가가 168만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맨하튼 지역 아파트 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앞과 콘도의 평균 매매가가 168만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 올랐고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8년보다도 10% 높은 것입니다. 중간 가격 역시 91만 1,000달러로 지난해보다 6.6%, 2008년보다 0.6% 올랐습니다. 콘도 중간 가격은 135만 달러, 코앞은 7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10.5%와 5.3% 상승했습니다. 또 400만 달러 이상인 고가의 아파트 거래도 2008년보다 25% 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맨하튼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소득이 높은 뉴요커들의 자산이 커지고 외부 바이어들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고 금융 분야 등에서 많은 보너스가 지급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들은 지난해 낮은 가격의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아 전체적인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내년 봄이면 다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버는 돈보다 아이들을 맡기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보육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에서의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 2014 차일드케어 비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취약전 4세 미만의 보육비는 연평균 11,354달러로 가구 소득의 10.4%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뉴저지 주립대의 평균 등록비 12,715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뉴저지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비중이 가구 소득의 최대 15.9%까지 차지하면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미취학 자녀 1명당 연간 최소 14,508달러의 양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주립대 평균 등록금이 6,919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무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렌트나 유틸리티 비용 등은 오르고 전반적인 보육비가 증가하면서 양육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캡이 우버 등 앱 기반 택시들에 밀리면서 인기가 영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한때는 성황리에 팔리던 그린캡 메달리온이 올해는 4분의 1도 발급되지 못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올해 발급 가능한 그린캡 메달리온 6,000개 가운데 1,200개만 발급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버 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택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각종 절차나 비용 문제로 그린캡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린캡 메달리온은 총 3차례에 걸쳐 발급하며 현재 2차 발급 중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시절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만 해도 11월 중순에 6,000개의 메달리온이 모두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장 후보 시절 옐로캡 노조로부터 50만 달러를 지원받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택시 리무진국 대변인은 지난 1차 판매와 달리 메달리온 가격이 2배로 오른 3,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신청하는 차량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